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을 다 드시고 오셨죠? 네, 이렇게 뵈니까 아는 얼굴들도 많고 또 저 멀리 지방에서까지 오신 분들도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관명이 조금 어려운가 봐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고요? 네,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게 이제 입에 익숙치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기억하기 어렵긴 한데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주년인데요. 2017년도에 법이 16년도에 만들어지고 17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17년 12월에 시행을 하면서 이제 기관이 설립돼서 벌써 7돌이 됐습니다. 그동안 7돌이 될 동안 우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도 그동안에 참 많은 수십 년 동안 학생 건강 증진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와주셨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교육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더 나갈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망이 있어서 이 기관이 설립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이제 7년째 되다 보니 이제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는 된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많이 익혀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7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또 교육부에서 오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외부 전문가분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7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장기 어떤 발전 방안을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고민 끝에 이게 누군가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그래도 한 기관이 만들어진 처음부터 뭐 이런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걸 기관을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시급했었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발전 방안 만들지 못했고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어느 정도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정책 연구 과제를 통해서 만들고 향후에 이 기관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중간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 확정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의 설립 목적은 뭐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보호제도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화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이나 사업 시행을 추진하는 데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12월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2017년 12월부터 시행인데 이제 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이 설립 준비단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롭게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 또 임시 설립 추진단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2월달에 법인 설립을 하고 현재 저희 사무실이 오송에 있습니다만 이제 오송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원장으로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교육환경 평가 업무를 담당하시던 팀장님이 이제 조찬묵 원장님이
옛날에 그 대전에서 이 업무를 그 시설과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을 그 캐디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초대 원장으로 모셨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뭐 인사혁신처의 공직유과단체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원장님 일대 원장님이 이제 가시고 제가 2022년 1월달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2018년에 개원을 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저도 그 학생 건강 증진과 교육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다른 부처에서 보면 이런 전문기관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사전에 기초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부러웠어서 교육환경보건이 만들어질 때에도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때 그 계획을 기초 작업들을 해주는 작업들이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비만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나를 놓고 봐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만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비만과 유사한 것들을 하고 있고 식약처는 식약처대로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누가 더 잘할 거냐가 아니라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그 종합해서 이것이 사회부처로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사회관계장관 회의 때 그 의결을 하고 그러면 학생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우리가 한번 수립을 해보자 해서 법무처가 함께 수립을 해보자라고 해서 수립을 하는데 그 기초 연구를 이제 한국교육환경보건에 의뢰를 해서 보건이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많았고 특히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아이들의 건강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화가 되니까 그 이슈화됐던 정신건강지원센터가 대구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이제 한국교육환경보건에서 담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미리 제정이 되면서 교육환경과 관련된 기본계획도 누군가는 수립을 하고 진행을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면서 1차, 2차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들도 전문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아? 이제는 그냥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고 2021년도에 9월 달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교육환경보건이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기구는 이국 7개 팀 2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요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거나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책 지원, 그리고 유치원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책 지원, 학생 건강 정신 건강 정책 지원 이렇게 이제 큰 틀로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육환경 평가서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담당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문기관에서 아니죠. 그 사업 시행자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학교 주변에 아니면 학교를 포함해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환경 평가서를 만들게 되면 누군가 그거를 검토를 해줘야 교육감이 승인을 할 건지 거부할 건지 보완 요청을 할 건지를 할 터인데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검토해 주는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한국교육환경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토서에 대한 검토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2022년, 23년, 24년 보면 전체적으로 900건, 800건에서 900건, 1년에 한 2,500개 학교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국에서는 이 검토와 관련된 전문 박사님들이 계셔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많은 주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현장에서 교육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슈와 관련해서 현장을 지원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뭔가요?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학교가 하나 설립되거나 출입문이 바뀌면 지적도를 사서 그 지적도에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고 그거를 게시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지자체에 알려주는 이런 업무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 업무를 이제 총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를 시스템에서 활용해서 이 교육환경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보호구역 설정 고시와 관련된 업무들을 해주고 있죠. 그거 외에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그 시도에 있는 보호위원회 위원분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교육 수립 이외에도 어떤 건강 이슈에 대한 조사라든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런 실행을 이제 교육환경보건에서 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 메르스 사태에도 그랬고 코로나 사태에도 그랬고 이 감염병과 관련된 이슈들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파가 일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감염병 연수도 이루어지고 또 담당자들이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화가 되고 중점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유치원이 학교급식 범주에 포함되면서 이 유치원의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치원의 급식을 담당하는 분들을 컨설턴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 연수를 시행을 해서 재작년에 2023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고요. 24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심화 연수를 해서 양성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모니터단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정생동 특성검사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초1사, 중1, 고1에 대해서. 그럼 정생동 특성검사를 시행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문기관으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세워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한남대학교 이상훈 교수님이 이제 이 전체적인 연구를 그러니까 전사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금년 이제 5월까지 12월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계약한 건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신해서 연구 과제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 어쨌든간 이 과제 외에 분야별로 이제 과제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세모 과장님 인사 말씀할 때 이제 이렇게 발제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요. 이 과제 중에서 이제 하나가 빠져 있는 거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과제는 빠져 있는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과제는 이미 작년도에 발전 방안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이성 교수님이 해주셨던 연구 과제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면 9개의 이거와 관련된 정책 수행 기관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EPA에서 그 환경보호국에서 그 학교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더라. 미국 농무부에서는 뭐 어떤 내용을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 뭐 그다음에 질병 통제예방센터에서 뭐 CDC에서는 뭐 학교의 아이들 건강과 관련된 거, 학생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약물감염이나 정신건강관리센터를 따로 두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들이 정해져 있고요. 영국과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있더라라는 거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보면 학생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각 나라마다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고, 특히나 그 각각의 부서마다 이제 역할이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합니다. 영국 환경청에서는 뭐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도 갖추고 있는 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 문부성에서도 우리와 비슷하게 학교보건이나 급식, 그다음에 건강교육,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문부성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더라라고 한다면 조금 우리하고 조금 많이 비슷한 데가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것들도 있더라. 중국도 해당되는 내용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고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보면 교육환경보호법도 있고 학교보건법도 있고 학교급식법도 있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있을 거고 뭐 체육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겠죠. 그런 법률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각 분야별 기본계획에 의한 이제 중장기 방향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2차 교육환경보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그럼 그 수립될 때의 정신은 뭐고 거기에 담겨져 있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 1차 때는 어떤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세웠고 2차 때는 어떤 비전과 핵심 가치를 두고 있고 목표를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도 2024년에서 28년까지 건강증진 계획이 작년도에 세워졌는데 이때 1차 때 만들어졌던 거와 2차 때 만들어졌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의 뭐 복지부나 환경부나 식약처나 뭐 여러 기관에서도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도 이제 유사한 기관들이 있는데 교육시설안전원이라든가 학술정보원, 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기관들이 있겠죠. 그런 기관들과 현재 교육환경보호원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법적 근거를 어느 거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미션을 명확하게 두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두고 있지 못하고 비전만 두고 있다든가 핵심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서 향후에 어떻게 채워갈 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스와트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더 강점이고 어떤 것이 약점이어서 어떤 걸 기회로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스와트 분석을 이제 교수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스와트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서 앞으로 가져갈 경영 목표를 만약에 세운다고 한다면 이 네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스와트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육 환경과 학생 건강의 제도 선진화 및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그런 부분에 약한 약점이 있다면 이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강하게 가야 되지 않아? 교육 환경과 학생 건강 사업 확대를 통해서 학생 교육 환경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전문 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 및 혁신 경영이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제 지금 네 가지에 대한 경영 목표를 이제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치 체계 및 전략 방향을 이제 수립할 텐데요.
이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와 핵심 역할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비전에 따른 미션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분야별로 각각의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되고 나면 전체 연구진들이 모여서 이런 내용들을 도출해낼 계획이 있습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현재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문기관이지만 이게 문제 개선 중심의 소극적 운영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아니면 다 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환경,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와 학생의 건강 정책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이렇게 이제 비전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전에 우리가 향후 5년 동안 30년까지 어떤 교육환경 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부처에게는 교육환경 보호 및 학생 건강 증진 분야의 국가 정책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 우리 교육환경보원이 내부 임직원에게는 내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선진 공공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더 비전을 구체적화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핵심 가치는 이제 현재 이렇게 정해놓은 게 없는데 이 외부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조직이 지켜나가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시적으로 꿈, 미래 행복, 안전, 건강, 위생, 상생 협력, 전문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에서 학생이나 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가져갈 건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를 4대 목표를 세운다면 현재 4가지로 되어 있는 것들을 향후에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계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환경 학생건강제도의 선진화 및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목표 2번째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겠다. 교육환경 및 학생건강증진 사업 확대를 통한 학생 교육환경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전문 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및 혁신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이제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이렇게 두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이제 수립하는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제시된 안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한국교육환경보원이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의견을 주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연구진과 또 오늘 참여해 주신 저희 자문위원님들이나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뜻을 모아서 언제라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파트너로서 같이 갈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받아서 저희 목표와 저희 비전과 저희 가치를 확정을 해서 좀 더 여러모르게 필요한 그리고 국가에서도 필요로 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시간에 맞추느라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미래 학생의 건강과 교육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고 있는데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